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든다. 고마움과 기대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일시적이다.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은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없지만 누구와도 적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에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상처가 될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이런 사람과는 싸워 이기기 어렵고 이긴다 해도 얻을 것이 거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경쟁하지 않는다.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실수는 단호하게 끝내라. 처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저 부주의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경솔한 약속이나 잘못된 고집으로 스스로를 영원히 실수 속에 묶어두지 마라. 실수를 단호하게 끝내면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계속 끌고 가면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 나쁜 소문을 경계하라. 좋은 평판을 얻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쉽게 각인되고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매사 경계하고 행동을 조심한다. 헛소문은 못 들은 척하라.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는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면 안 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아도 상관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에 대해서 그때마다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이다.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이들은 상대방의 인간됨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떠는 것이다. 이러한 아첨꾼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발을 뺄 적당한 타이밍을 포착해야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빙그레 웃는 것만으로도 난처한 상황에서 슬쩍 발을 뗀다. 그리고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는 것만큼 상대방의 요구를 점잖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장깨를 부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호영심에 가득 찬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는 이처럼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애써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운하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한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서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나의 성공은 나의 불행을 빌던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고문이 되고 나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예의는 마법과 같다. 마음을 다해 예를 갖추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상대의 대우 또한 훨씬 따뜻해진다.